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하는 중이네. 휴대폰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오늘 첫 실시간이라서 조금 많이 떨리는데 천천히 조금 문제점도 좀 잡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직 소리가 제가 안 들려서 지금 소리를 제가 좀 들을 수 있게 좀 작업을 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생방 맞아요. 짱구 친구님. 오늘 첫 생방이라서 조금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조금씩 맞춰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 대구. 감사합니다. 엄청 기다리셔가지고. 네, 오늘 너무 긴장되네요, 지금. 이게 또 수업하는 거랑 또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또. 시끄러워요? 옆에 저희 지금 스튜디오인데, 실은 이제 옆에 그 주민들이 쓰시는 그 헬스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민분들이 지금 오늘 사용하는 날이라서 조금 시끄러워도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거 저도 소리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잘 돌리는데? 안녕하세요. 네, 쌤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가죽공예 2급까지 따셨어요. 2년 5개월이면 진짜 오래 하셨네요. 강의요? 저 초대해 주시면 저 일정 맞춰서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은 저도 했었고, 저도 이제 교육을 받았었고, 또 학생들도 이제 계속 배우시는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처음에 바느질. 진짜 힘들어 해요. 막 손목에 통증도 오시고, 손가락도 아프다 하시고.
쌤들은 가죽 공예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 있으셨어요? 맞아요. 바느질 할 때 힘 조절. 힘 조절 잘 못 되면은 땀이 들쭉날쭉하게 되죠. 맞아요. 등도 아프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자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꾸부정거리면서 막 바느질 하니까 목 디스크도 오고 허리 디스크도 오고 했었는데 운동을 또 좀 하고 스트레칭을 중간중간만 해주셔도 그런 이제 디스크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많이 안 와요, 쌤들. 맞아요. 패턴도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패턴 같은 경우는 손 패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0.5mm, 뭐 1mm, 뭐 또는 많이 나신 분들 2mm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손 패턴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오차가 없어집니다, 선생님들.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 철제자 잡는 것부터 칼질 하는 것까지 천천히 좀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속도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정확도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PR. 음. 일단은 이제 가방 만드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 쌤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재단이라고 봐요. 재단. 그리고 재단 그리고 이제 바느질 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패턴은 처음에 어려운 거부터 시작하시기보다는 간단한 소품들 있죠. 조금 조금씩 하시면서 지치지 않게 재미있게 좀 작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능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뭐 난이도 있는 가방이나 뭐 지갑들 이런 것들 작업하시면서 좀 작업의 능률이나 작업 순서 그리고 보강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패턴을 뜨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구도를 조금씩 파악하는 거를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소니리 쌤이 오늘 들어오셨네요. 저희랑 이제 협약으로 하고 있는 이제 목공 그 나무 목공을 하시는 쌤이 계신데 수니르라고 뮬리르 수니르 이제 또 있습니다. 가죽은 도구가 끝이 없죠. 저는 도구 욕심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데 이 사도 사도 이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다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사놓으면 쓰지도 않는 것도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도구를 그냥 무작정 사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이제 제가 쓰는 거 먼저 익숙해지고 정말 제가 막히는 부분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어요. 가죽 공예는 도구발도 있죠. 지금 빠엔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도면이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거를 나중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한번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네요. 참 목공도 진짜 저도 수재쌤한테 이제 수니르 쌤한테 가게 되면은 목공은 정말 장비가 너무 커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진짜. 가죽 공예는 잽이 안 돼요. 진아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죠. 음.
근데 이제 못 올린 이유가 뭐 핑계인데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못 올렸었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준비하는 게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쌤들한테 좀 새로운 거나 조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힘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업을 하고 있는 학원이 있다 보니까 참 그 영상이라는 그 또 영상을 찍는 거랑 개인적인 원래 하고 있던 업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좀 딜레마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휴식이 필요했고 또 학원도 제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핑계예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이랑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쌤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간단한 유리쌤이에요? 어, 유리쌤, 우리 VIP. 저희 학원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서면에 롯데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40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국비 수업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뭐 단품 수업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쌤, 저도 하트. 감사합니다, 유리쌤. 서울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유리쌤? 서울에서 또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순이름께서 또 2,000원을 투척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위까지. 감사합니다. 리액션. 어떤 리액션을 바라시죠, 순이님? 근데, 아닙니다, 쌤. 제가 아직 그까지는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부끄럽네요. 윙크요? 이렇게. 제가 부산 남자라서 참 투박하죠. 좀 많이 부끄럽네요, 좀. 아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쌤들이 해주시는 질문들 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릴 거고, 만약에 답변이 좀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그 주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질문을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흰벽에 흰 옷이라니. 저 옷을 다음에는 좀 다른 걸로 입어볼게요, 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쌤들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은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생방송을 뭐 월요일, 금요일 지금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실시간을 통해서 제가 간단한 소품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준비가 되면은 뭐 주 3회나 주 4회 이렇게로 매일 하다시피 실시간을 또 진행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1이시구나. 일찍 시작하셨네요, 가죽공예를. 오. 부럽다. 나도 고등학교 때 했으면은 참 더 빨리 자리 잡았을 텐데. 근데 진짜 고1 때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지치지만 않고 변함없이 잘 하시면은 실력은 정말 나중에 지금 제가 29살이거든요. 제 나이 때 되면은 쌤은 뭐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쌤, 또 알려주고 또 해야 또 서로 정보 공유하지. 맨날 유리 쌤은 저보고 알려주지 말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가죽공예 한 게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6년 차가 됐는데도 가죽공예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계속 새로운 것도 많이 생기시고, 뭐 다른 기법도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진짜 계속 매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고등학생부터 하면은, 부럽다,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가죽공예를 좀 빨리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했는데 쌤은 고1 때 하면은 정말 빠른 거죠, 이거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러시아에서 또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러시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쌤, 근데 늦게 시작하셨다 해서 늦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막 50대, 뭐 거의 60대 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진짜 뭐 옆에 있는 젊으신 분들보다 열정도 더 높으시고, 제가 뭐 피알기 연습하세요, 미신기 연습하라고 하시면은 작업하시는 것도 진짜 꼼꼼하게 작업하시는데 빨리 끝내세요. 노련미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저희 학원에 있는 가죽으로 다 PR을 합니다. 재봉기도 다 해요. 그래서 실을 거의 다 쓸 정도로 다 하시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오히려 제가 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연습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은 그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열심히 하고 열정이 정말 뜨거워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쌤도 늦은 거 아니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면은 언젠가는 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 학교 자체에서 작업을 가죽공예를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음, 아무래도 이제 독학을 하다 보면 많이 조금 부족한 게 아무래도 피드백이 많이 늦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처음에 찍었던 것도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나 뭐 다른 교재 이런 거보다는 옆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 바로 실시간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독학에는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구, 구텐탁? 구텐탁? 러시아로 인사가 구텐탁인가요? 가죽 종류도 많아서 어떤 가죽이 어떤 작품 만드는데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죽 종류도 정말 많죠.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가죽이 뭐 엄청, 뭐 그때 많긴 많았지만은 막 수입 가죽이나 이런 게 엄청 많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입 가죽도 정말 많고 뭐 그 외에도 뭐 소가죽인데도 뭐 다양한 패턴이나 뭐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죽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죽에 따라서 작품을 고르거나 또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 가죽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경우가 많죠. 저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데
어, 처음에는 제가 교육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가죽들로 많이 수업을 해요. 오플이랑 그 다음에 통가죽, 베지터블 가죽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작업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표현할 수 있는 제품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크리스페 가죽도 저는 많이 쓰죠. 크리스페 가죽은 소품 만들 때도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오플 가죽 같은 경우는 뭐 휘어지는 제품들, 뭐 꺾이는 제품들 만들었을 때 민자 가죽보다는 우는 그 형태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플 가죽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쓰기 좋은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이랑 통가죽 종류로 소품을 좀 많이 만드시는 게 좋고 기본적인 그 재단 연습할 때랑 이럴 때 뭐 통가죽이나 아니면 베지터블 가죽, 오플 가죽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가죽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보강제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사철백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간단한 사철백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간단한 소품도 만들었을 때 좀 깔끔하고 좀 퀄리티 있게 나오니까 그런 통가죽 또는 베지터블 가죽으로 처음에 연습을 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미정쌤, 저희 영상 보고 처음으로 독학 시작했다는데 좀 실력이 많이 느셨어요. 저희 영상이 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복습할 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독학을 100% 독학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영상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실력을 많이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학원을 자주 가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있으면은 잘못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려요.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실력 좋은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더라도 나만의 연습, 내가 다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억나는 데까지 되새김질을 하면서 연습을 안 하면은 그 구도나 그 배웠던 패턴 기법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자기 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만약 하나를 배우게 되면은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혼자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다시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필기나 쌤이 작업하시는 것들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어서 노트 필기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노트 필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적었는데 내가 뭘 적었는지 어떤 작업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기억나는 데까지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구도나 뭐 제품이나 기초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필요한 부분 일부분만 이제 노트 필기를 하거나 뭐 사진 자료를 남겨놓거나 영상을 남겨놓지 다 필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인 작업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가죽공예 같은 경우는 기본 가방까지 제가 더 감사합니다 쌤. 저 영상 보고 이제 기본 가방까지 만든다 하니까 그렇죠. 유리쌤 맨날 까먹고 내 맨날 옆에 잔소리하고 쌤, 그리고 작품을 하나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만들어 보고 끝내시면 안 돼요. 적어도 5번, 적어도 5번 또는 10번 정도는 만들어 보셔야 되고, 요거는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를 배우면은 제가 계속
손에 달달 외울 때까지 계속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들었을 때랑 10번째 만들었을 때랑 첫 번째랑 10번째랑 비교를 하시면은 제품의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만들 때 나만의 그런 노하우도 점점 생기고 나만의 작업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제품을 만드실 때는 처음에는 5번에서 10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가죽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능숙해질수록 후반에 갈수록은 가죽이 오히려 더 적게 듭니다. 왜냐면 가죽이 많이 드는 가방을 만들 때 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 2번 만에 뭐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PR기를 구매하셨구나. PR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면은 세팅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칼날이 잘 안 갈릴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큰 이유인데요. PR기 세팅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PR기 그 밑에 칼날이랑 그 숫돌 높이를 좀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좀 가장 중요하고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 영상에 그 PR기 세팅하는 방법을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거라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PR 했을 때 가죽이 잘 안 지나갈 경우에는 칼날이 좀, 첫 번째가 칼날이 잘 안 갈렸을 때가 크기 때문에 칼날을 좀 잘 갈아주셔야 돼요. 클러치를 7개까지. 많이 만드셨네. 음. 유리쌤 너무 저희 학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심어놓은 거 같잖아, 유리쌤. 그리고 피알기랑 미싱기는, 음, 피알기랑 미싱기는 처음에는 급하게는 구매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쌤들이 처음에는 좀 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작업을 하는 것을 저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실제 훈련생인 쌤들한테도 최대한 피알기랑 미싱기는 늦게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쉐어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이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대한 저희 학원 거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강제도 만드는 작품에 따라 완전 다르죠. 보강제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가방의 질감이나 뭐 예를 들어 부드럽거나 뻣뻣하거나 그런 느낌에 따라서도 다르게 사용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를 잡아주겠다, 뭐 요럴 때도 사용하는 보강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수동 피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비추이고, 대부분의 수동 피하기, 그러니까 뭐 핸드 피하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가통 가죽을 위해서 보통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 피하기, 약간 우리 병따개처럼 생긴 그런 스푼형의 피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오플이나 뭐 크롬 가죽을 좀 쓰시는 분들은 조금 안 쓰시는 게 좋고, 저희 학생들이 좀 많이 사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처음에 좀 쓰다가 이제 크롬이나 오플 가죽에서는 좀 잘 늘어나다 보니까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가죽에 제가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PR 할 때 가죽 긁히는 현상, 요거 같은 경우는 피하기 그 숫돌 위에 쇠가 있죠. 그 쇠에다가 그 붙이는 테이핑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붙여주시면은 조금 스크래치 나는 게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금속 자체에 뭐 숫돌이랑 닿아가지고 스크래치가 나 있을 경우에는 또 가죽에 긁히는 자국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이제 긁히는 현상이 나는지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금속이 뭐 스크래치가 났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가죽 자체가 이제 그 눌러지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테이핑을 좀 해주시면은 조금 현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피하기가 너무 힘들죠, 처음에 하시면. 유리쌤은 지금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피하기를. 촬영 감독님 인사 좀. 지금 실장님 지금 다른 업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실장 인사 가능하세요? 인사. 실장님 지금 다른 업무를 해야 된다네요. 부끄럽대요, 실장님. 면봉. 엣지코트 바를 때 면봉으로 바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면봉을 저도 써봤는데, 가장 단점이 뭐냐면, 면봉 솜 있죠? 섬이 아니고 솜. 솜이, 이게 막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 빠지듯이 그런 이물질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엣지가 말라진 상태인데도 막 털 같은 게 막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막 묻어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봉을 좀 쓰지 않고 차라리 뭐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엣지봉 요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거 좀 괜찮은 거 하나 쓰시면 되고요.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 네일 아트, 뭐 손톱에 뭐 그림인가 뭐 문양 찍어줄 때 쓰는 이런 양쪽으로 된 봉이 있더라고요. 그 네일 아트 할 때 쓰는 이제 봉 같은 거 그런 거 쓰시면 되고, 그거랑 또 비슷한 걸로 가죽봉에 엣지봉이 또 나오던데 한 5개 뭐 1,000원인가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구매해가지고 쓰시면은 훨씬 더 좀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유리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촬영 감독님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자가 중에 통가죽 지나갈 때 긴 자국 나요. 아무래도 이제 민자 가죽이나 통가죽 같은 경우는 PR기를 지나갈 때 뭐 미싱할 때도 좀 눌리는 자국이 좀 나기는 나요. 특히 미싱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발의 압력을 좀 조절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런 자국들을 없애주는데, PR기 같은 경우도 그 테이핑이 있어요. 조금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테이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금속 밑에다 붙여 놓으면은 조금 그런 자국들이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덜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쌤. 다이소 가면 1,000원이라네요, 엣지봉이. 그 네일아트용 엣지봉이 1,000원이라네요. 실리콘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건 아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죠? 뭐 가죽 면이 뭐 좋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리커에 그 사용되는 그런 홈들이 뭐 부드러워진다는 건가요? 음. 일단 실리커 작업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그 엣지 디벨러로 이제 가죽의 모서리를 좀 깎아내고 난 다음에 실리커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 무작정 힘을 줘서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깔끔하게 나오는 거 아니고, 적당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해주셔야 그 면이나 그 층이 뭐 눌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이런 면이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좀 감을 좀 많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죽공예는 뭐 통가죽이든 뭐 크롬 우리 만드는 제품 만드는 거든 좀 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가죽공예는 반복적으로 제가 하라는 것도 감을 많이 잡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독학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구나. 처음에 이제 가죽공예가 정말 재밌죠. 그리고 뒤로 더더욱 재밌어지는데 너무 막 처음부터 고퀄리티의 제품들 또는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이제 제품을 탐을 내다 보면은 조금 지칠 수도 있어요. 해서 너무 막 달리지 마시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해소를 하시면서 좀 오랫동안 가죽 공예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드 프레스를 사셨구나. 아, 아무래도 우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렛대 원리로 하다 보니까 그 우드 프레스의 손잡이가 길면 길수록 조금 덜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우드 프레스를 써보지는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여성분들이 할 때는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훈쌤도 독학으로 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독학으로 하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음, 음. 그 쌤들께서 좀 독학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한테 뭐 궁금한 점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리고 나중에 그 제가 당장에 답을 못 해드린 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좀 정확한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뭐 학원을 하고 있고 벌써 강사 경력이 한 6년 차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가죽 공예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뭐 다른 공방장분들도 뭐 상당히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주로 작업하는 작업에 대해서 위주로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낮게 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정보로 또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희가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실시간으로 좀 작업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메이킹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많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일주일에 뭐 하나 아니면 2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웬만하면은 지금 이 시간대 실시간 방송을 좀 많이 늘리면서, 저도 개인 작업을 하면서 쌤들이랑 같이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시골에서 독학을 하고 계시구나, 지훈쌤은. 강현쌤도 저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어, 그렇죠. 하실 때 힘을 너무 준다 해서 얘가 막 눌러지면서 깔끔하게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힘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제 문질러 주시고 하면은 이제 좀 이쁜 형태로 좀 작업이 되죠. 평택 이건 저도 평택에 간 적 있어요. 예전에 잠시 대학교를 다녔을 때 평택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평택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지하철이랑 AK랑 같이 있잖아요. AK 애경인가? 그 같이 있는데 거기서 지하철에서 잔 적도 있어요. 첫차 타고 간다고 거기서 잔 적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신문지를 덮어주고 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뱀피로 만들었던 지갑은 컷감 두께가 뱀피랑 이제 독고 작업을 했었는데 독고 작업을 했었는데도 한 1.3, 1.2T? 1T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T에서 한 1.1T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나왔고 좀 얇게 일부러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보강제를 쓰기 때문에.
진짜 신문지 덮어주셨던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 친구도 좀 다 덮어주셨더라고요. 저 친구랑 저랑 자고 있었는데 신문지도 덮어주시고 한국은 정이 많아요. 그렇죠. 뱀피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 뱀피 자체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뱀피 자체의 가죽의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뭐 소가죽에서 쓰는 소가죽을 피하라고 남은 그런 피할밥이죠. 독고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붙여가지고 좀 두께감을 주고 약간 탄력도 좀 만들어주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머디클립에 저희가 쓴 부직포는 25g으로 제일 얇은 거를 썼어요. 저희가 보통 지갑 작업할 때 조금 잘 늘어나거나 좀 얇은 가죽일 때는 뭐 가죽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은 뭐 보강제를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좀 잘 늘어나거나 좀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는 보강제를 저는 부직포 종류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안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포켓을 만들면서 안감 천이 덧대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제는 쓰지를 않습니다. 미싱기는 왜 윗실보다 아랫실을 더 얇은 걸로 쓰나요? 미싱기는 왜 윗실보다 아랫실 더 얇은? 아, 일단은 그 윗실, 그 아랫실 같은 경우도 엄청 두꺼운 것만 아니면은 조금의 두께감이 있는 거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6합까지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아랫실은 좀 얇은 걸로 많이 쓰고 특히 이제 많이 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게 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얇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밑실이 들어가는 이제 북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랫실도 장력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북집에서 나사로 살짝 쪼아서 고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얇은 걸로 쓰다가 두꺼운 걸로 쓰게 되면은 윗실이랑 아랫실이랑 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윗실에서 장력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맞추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랫실은 이제 동일한 이제 얇은 실로 계속 쓰게 하고요. 그리고 윗실은 뭐 3합이나 6합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뭐 미싱을 좀 자주 다루시는 이제 학원이나 공방 같은 경우는 RSC를 좀 동일하게 쓰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원래는 이제 RSC도 실 두께가 달라지면은 RSC 북집 자체의 장력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업 진도를 못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일일이 또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할애가 많이 되죠. 그러면 학생분들도 수업 진도를 못 나가게 되고 선생님도 이제 조금의 이제 그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RSC를 얇은 걸로 좀 통일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싱을 사려고 하는데 중고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정말 쌤들한테 질문 정말 많이 받는 건데 미싱 중고는 정말 잘 구매하셔야 돼요. 정말 저도 중고를 구매해가지고 사기당한 적도 있었고 저희 학생들도 저희 학원에 오기 전에 미리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연식이 오래된 거를 비싸게 주고 구매한 적도 많고 뭐 안에 중국제 부품으로 되어서 다 세팅된 것도 그 구매를 하신 적도 있어요. 해서 미싱 중고는 조금 어느 정도의 시야가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피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솔직히 미싱기 새거 예를 들어 선스타 기준으로 봤을 때 선스타 중고를 사실 바에는 차라리 조금 비용을 더해가지고 차라리 새 거를 사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고를 잘못 구매하시면은 세팅도 잘못되어 있고 또 장고장도 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안에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리하는 거랑 그리고 특히 감정 소비가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싱은 좀 중고를 피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PR기 같은 경우는
좀 중고를 좀 구매를 하셔도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미싱기는 조금 조심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싱 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중고 중고를 자기들이 사서 조금 수리해가지고 좀 비싸게 파세요. 뭐 그것도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특히 미싱업에서는 사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당했고 저희 학생들도 많이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50g도 괜찮으세요, 쌤. 50g도 머니클립 만들 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뻣뻣한 느낌은 조금 나실 거예요, 그래도. 일반 가정용 미싱으로 작업이 안 되냐요? 요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 가정용 미싱이랑 공업용 미싱이랑은 힘 차이가 다르고 바늘의 굵기 자체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미싱은 이제 가정용이랑 공업용 미싱 이렇게 나누신다 보시면 되고 공업용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가정용에서도 또 좀 어느 정도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미싱 같은 경우는 얇은 가죽 있죠. 얇은 거의 천 두께만한 뭐 그런 안감천 같은 그 가죽은 제공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 두께감이 생기게 되면은 가정용 노루발인 발 높이가 안 지나가고 또 끌고 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바늘이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바늘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너무 두꺼운 가죽은 쓰시면 안 되고 엄청 얇은 뭐 안감용 가죽 같은 경우는 가정용 미싱으로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힘이 너무 약한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캥거루 가죽 구하기 힘드나요? 캥거루 가죽은 제가 굳이 찾아보진 않아서 지금 한국에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아는 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캥거루 가죽 구할 수 있는지. 그 누구지 그 어떤 연예인 그 수염 그 보디가드인가 하여튼 뭐 찍으신 그분께서 최민식 그분께서 옛날에 캥거루 가죽 만들어가지고 방송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일반 미싱을 미싱판에만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어, 일반 미싱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의류용 미싱인가요? 의류용 미싱기 같은 경우는, 음, 보통 이제 의류용 미싱기랑 이제 가죽용 미싱기랑 그 침판에 있는 발 형태가 좀 다릅니다. 해서, 일반 미싱기, 의류용 미싱기 같은 경우는 가죽을 했을 때 그 내가 원하는 땀만큼 가죽을 잘 안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힘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의류용인지 어느 정도 이제 가죽용으로 세팅이 된 건지를 좀 알고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쌤. 음. 미신기 업자 중에 사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싱 업자 중에 사자는 정말 많습니다. 음. 심지어 미싱 업자가 옆에 있는 미싱 업자를 사자라고 욕할 정도로 사자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 뱀피 이어서 작업할 때 바늘이랑 실 두께를 얇은 걸 써야 하는데 바늘 호스랑 실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은가요? 보통 뱀피 이었을 때는 바늘을 저는 16호 정도로 쓰고 있고요. 어,
실 호수는 뭐 3호 정도 쓰시면은 3합, 3합이죠. 3합 정도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바늘이랑 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었을 때는 칼바늘 말고 둥근 바늘, 즉 원형 바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벨리노레드에 방문하신다고요? 멀리서 오시나요? 부산까지? 근데 저희가 지금 원데이 클래스는 저희가 없어요. 계속 정규 수업, 기초부터 정규 수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원데이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강사쌤들이 이제 앞으로 원데이 클래스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연구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이제 차후에 생길 예정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계속 진주시구나. 쌤 제가 진주 사람이에요. 제가 진주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그 학원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연구도 정말 끝이 없어요. 알고 계시는구나. 진주에도 저희 예전에 강사하셨던 쌤께서 지금 오픈하셔가지고 지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교대 쪽에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 예전에 제 첫 강사쌤께서 지금 진주에서 교대 쪽에 지금 공방을 하고 계십니다. 장식성 그리는 도구, 장식성 그리는 이제 크리저 같은 경우도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장식성 이제 크리저를 구매하실 때도 제가 가장 이제 항상 이제 고민되는 게 그 여건에 따른 이제 비용 예산이죠. 예산인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비용을 적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저렴한 걸 쓰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뭐 다양 상사나 뭐 이런 데서 파는 이제 인두기형 크리저 있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처음에 쓰셔도 저는 전혀 작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는구나. 왜냐면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충분히 그거 쓰셔도 퀄리티는 잘 나와요. 그리고 그게 좀 익숙해졌을 때 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좀 고급 크리저나 팁을 좀 구매해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핸드 그라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국 국산 거 쓰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 지금 영상에 그라인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핸드 그라인드는 힘이 좋은 걸로 좀 구매를 하시고 속도 조절이 좀 자유로운 제품, 그리고 너무 굵은 것보다는 내가 연필 잡듯이 조금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핸드 그라인드를 좀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핸드 그라인드도 약간 연필처럼 잡을 수 있는 그라인더인데 그래도 좀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좀 사용할 때 좀 불편한 점은 있었어요. 근데 힘은 정말 좋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매하셔서 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가죽이 초보 때는 제일 힘들죠. 어, 옥타랑 바늘 실도 걱정이고, 푸에블로 무슨 사고를 치시길래 어, 처음에 목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시다가 내가 진짜 얘를 이 가죽공예라는 분야를 진짜 집중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목타도 좀 괜찮은 걸로 좀 구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KS 블레이드 제품을 요즘에 이제 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해서 학생분들이 좀 괜찮다 해서 저도 구매를 해서 좀 써봤거든요. 근데 제품이나 목타 치워주는 것도 괜찮아서 저는 쓰고 있고, 저는 그리고 블랑샤르도 쓰고 있는데, 블랑샤르 같은 경우는 조금 날을 좀 따듬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가 좀 쓰시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실 같은 경우는 저는 쯤에 재직자 입문 과정이 수업이 열릴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과정 같은 경우는 입문 과정을 이수하셔야 들을 수 있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입문반을 먼저 좀 들으셔야 수업 신청을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리 안 들리나요? 왜 그러지? 실장님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요? 들려요? 들려요. 들린대요, 쌤. 실장님이 요즘 코앞에까지 뛰어왔는데 다시 가셨어요. 아까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맥북을 쓰고 있는데 아까 제가 발음하다 보니까 그 쉬리가 켜져가지고 약간 그랬는가 봐요. 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재직자 입문반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7월 초에 모집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입문 과정이 끝나셔야 저희가 다음으로 열려있는 중급반이나 중급심화, 고급반 이렇게 수업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창업이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키워드리려고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창업을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저희 학원 창업생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남에 저희 창업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하시고요. 또 다른 지역에 뭐 경기도권에도 있지만 그분들은 아직 연락이 안 오네요. 음. 그래서 그래도 다 나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뭐 딱히 뭐 연락 안 오시더라도 정말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저는. 서면에는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희 학원이 서면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실 때 아무래도 대중교통이나 주차를 하시면은 다른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싱 입구이 팁.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이제 사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정보를 얻어서 제가 뭐 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그 사장님께서 같이 나와 올 수 있겠다 하시면은 같이 나와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도 좀 최대한 빨리 마련해 볼게요, 쌤. 온라인 교육. 저도 온라인 교육을 하고 싶은데 참 온라인 교육 저도 많이 하고 싶어요, 쌤. 라이브 형식. 라이브 음, 형식.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 형식으로 지금 실시간
상태는 다음 실시간에는 제가 좀 꺼놓고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참. 다음에는 제가 꺼놓고 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형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전문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저도 조그마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얘기하면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구도나 이제 이런 준비되는 테이블이나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조금 연구를 해보고 최대한 가능성 열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있으면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5분 정도 남았네요. 해서 하니까 1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처음이라서 좀 아직도 떨리는데 제가 좀 잘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해서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쌤들한테 좀 진솔하게 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좀 많이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라이브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그냥 편안하게 던지시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아유, 감사합니다, 김쌤님. 앞으로 제가 좀 주제도 하나 좀 정하고 싶은데, 뭐 창업이나 아니면 쌤들이 뭐 궁금하신 점, 가죽공예 하셨을 때 뭐 작업이 궁금한 거,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라이브는 저희가 자주 할 겁니다. 해서 쌤들이 정말 궁금하신 부분 있을 때 꼭 매일 참석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라이브 하는 날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쌤들이랑 첫 라이브 했는데 이렇게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요, 저희 지금 라이브 월요일 금요일 9시에 저녁 9시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해서 매주 월금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라이브 하도록 할 거니까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들리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쌤들도 오늘 일단 라이브 방송 이제 마무리 할 거고요. 쌤들도 이제 즐거운 가죽공예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또 뵙도록 할게요, 쌤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이라 중단도 잘 못하네요.